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가 10일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하루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나라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 개방 행사는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가 2022년 대한민국 서울인지 아니면 북한 평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대표로 차출된 74명이 복숭아꽃 가지로 보이는 조형물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정문을 통해 입장하는 모습이 실소를 터뜨리게 했는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의 행사를 연상시킨다. 액막이 행사냐. 여기는 평양이 아니고 서울이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구나. 시간이 흐른다고 비문명인이 문명인이 되지 않는구나. 시대착오적이다. 이것도 김건희 씨 작품인가 등의 반응이 터져나왔는데요. 국격은 떨어지고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유난히 과학기술 입국과 혁신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결국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 소설가 김지영 작가는 이날 SNS를 통해 청와대에서 홀령맞이 주술식이 웬 말이냐며 꽃묶음에서 수상한 일본 무속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예리하게 짚었는데요. 김 작가는 소설가이지만 주술과 샤머니즘도 연구해 무속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고 알려진 작가입니다. 74인의 국민대표가 손에 들고 흔든 꽃을 두고서 김 작가는 매화인지 복숭아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무속과 제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이지 꽃의 종류가 아니고 매화냐 복사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그런 꽃을 묶음으로 들고 집단적 행위체로 취임식 날 등장하는 것이 문제라며 어차피 매화 복사꽃 벚꽃 같은 장미목 장미과로서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흡사 박근혜 정부 당시 오방주머니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김 작가는 이런 의식을 통해 누군가가 원하고 드리려는 대원백을 귀신들의 방해 없이 무사히 청와대에 드리고 반대하는 귀신들을 설령 호국신이라고 해도 잡기로 몰아 쫓아내려는 의식 같다라며 언뜻 보면 귀신을 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내게는 대홀령을 맞는 무속의식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청와대를 개방하는데 매화 복사꽃 벚꽃같이 보이는 꽃의 의식을 선택했을까? 우리나라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개나리와 다르게 매화 복사꽃 벚꽃은 특히 일본이 열광하는 봄을 알리는 꽃이다. 일본 무속이 살짝 엿보이는 이유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복숭아꽃이 연상되는 매화 묶음에는 여성의 무탈을 기원하는 일본 문화를 담은 무속행위의 코드가 엿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만일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면 획일화된 단 하나의 꽃만이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꽃들을 자유롭게 들고 청와대 개방을 축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속을 중시해왔고 무속에 의지해왔던 윤석열 철을 위한 주술적 의식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작가는 여성의 무탈함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본의 히나마츠리 의식을 복제해 윤석열 처가 이 정권 동안 응당히 받아야 할 수사를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사는커녕 수사 자체를 피하고 가족 전체가 법망에서 빠져나가 무사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느닷없는 일본 문화가 청와대 국민 개방을 틈타 청와대를 습격한 셈이라며 창경궁에서 창경원이 된 것 같은
청와대를 보고 있자니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진정 누구를 위한 청와대 개방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보고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 장소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불안정과 위태로움, 마치 외주를 타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 과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을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들로 채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하게 이루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중심에는 이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던 검찰의 기계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듯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고위직이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요. 어젠가요? 부속실장은 대통령 부부의 비서 정도 되는 겁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속실장에 강의구 대검 중수부 출신이죠. 검찰 출신 임명이 됐고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인사검증은 또 법무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공직사 인사를 모두 검찰 출신이 하게 된 겁니다.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검찰공화국이라고 언론이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법리 따지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지 대한민국 공직사의 전체 인사를 좌우지할 전문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 관련은 전부 다 검찰이 장악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 이제 청와대 살림 꾸리는 돈 문제 담당한 사람도 윤재선 대검에서 운영 지원 과장했다는 거죠. 공직기관 비서관 역시 이우선 감척조사 사건 검찰 출신이고 법률비서관 과거 민정 역할을 했던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검사, 한동훈 후보자가 오른팔이면 이번엔 안 보이는 왼팔 정도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 살림을 하거나 문고리를 잡고 있거나 인사를 하거나 청와대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공화국 맞죠? 검찰공화국이 탄생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필 서명한 1호 안건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첫 출근 직후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재부터 서두른 건 한덕수 카드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한 건데요. 너희는 지져라.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는 겁니다. 협치, 통합, 이런 건 개나 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인준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각 부처 차관을 서둘러 임명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 체제로 국정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혔는데요. 그에겐 소통은 없습니다. 일방 통행만 있을 뿐인 거죠.